소리몽. 양치기 소년. 안녕, 오늘은 코코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옛적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밭일을 하며 많은 양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지.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양치기 소년도 살고 있었어. 양들은 매일 풀을 뜯어야 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은 매일 양들을 푸른 언덕 위로 몰고 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지. 하루는 지루함을 느낀 양치기 소년이 재미있는 놀이를 생각해냈어. 아, 너무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래, 마을 사람들을 놀려보자. 그리고는 언덕 아래에 밭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열심히 달려왔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늑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늑대는 어디 있니? 도망간 거야. 양들은 괜찮은 거니? 아니에요,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빠른 달리기를 보고 싶었답니다. 힘들게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늑대가 없다는 말에 안심했어. 그렇게 며칠 후 또 다시 심심해진 양치기 소년은 생각했어.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을 부르면 모두들 열심히 달려오겠지?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 늑대다! 이번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망설이다가 또 다시 달려왔지만 역시나 늑대의 흔적은 없었어. 이 녀석아, 이제 그만해. 안일은 정말 바쁘단다.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서서히 다가왔지. 겁에 질린 양치기 소년은 언덕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 도와주세요. 진짜 늑대가 왔어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소리를 듣고도 그저 밭일만 계속했지. 이 녀석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도 거짓말이겠지.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결국 겁에 질린 양치기 소년은 혼자 언덕 아래로 도망쳤어. 그렇게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고 돌아갔지. 마을로 도망친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것을 알아챘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양들은 잡아먹혔고 늑대는 사라진 지 오래였지.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 이제 알았어요. 거짓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란 걸.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양치기 소년을 토닥여줬어. 그래,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단다. 그날 이후 양치기 소년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열심히 양들을 돌봤어. 마을 사람들 모두 양치기 소년의 모습을 보며 다시 양치기 소년을 믿어주게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행복한 잔치를 열었어. 여러분, 저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될게요. 네가 정직한 모습으로 열심히 양들을 돌봐주니 농사도 대박이 났구나.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지? 우리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옛날 깊은 산골에 평화로운 동물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아두고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직접 집을 짓고 살도록 하렴. 그 말을 들은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을 나가서 자기만의 집을 짓기로 하였어요. 게으름뱅이 첫째 돼지는 집 짓기가 귀찮아서 뒹굴뒹굴 놀기만 하다가 쌓여있는 집더미를 발견했어요. 그래, 이 지프로 집을 지으면 쉽게 지을 수 있겠지. 그렇게 집더미를 이용한 첫째 돼지는 빠르고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욕심쟁이 먹고 둘째 돼지는 집을 짓기 전 사과나무 밭을 먼저 들렀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사과만 먹던 둘째 돼지는 쌓여있는 나무 더미를 발견했죠. 좋아! 이 나무들을 이용하면 편하게 집도 지을 수 있고 사과밭도 가까워서 매일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지. 둘째 돼지는 나무 더미를 이용해서 대충 집을 짓고 다시 사과 먹기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첫째와 둘째 돼지가 집을 지었을 때 막내 돼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막내 돼지는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을 고민을 했어요. 힘들고 귀찮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야겠어. 그렇게 고민을 하던 막내 돼지는 벽돌을 발견하였어요. 그래, 이거야. 무겁고 힘들겠지만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짓자. 그렇게 막내 돼지는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얼른 짓고 우리랑 같이 놀자. 그렇게 힘들게 지을 필요가 있어. 얼른 대충 짓고 놀자.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막내는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집을 지었어요. 형들도 그만 놀고 얼른 더 튼튼한 집을 지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첫째와 둘째는 비웃으며 놀러갔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막내 돼지의 벽돌집도 완성되었어요. 휴, 힘들었지만 튼튼한 집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지프로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을 발견했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 집 앞에서 말했답니다. 돼지야, 이리 나와봐. 문 좀 열어줘. 싫어, 나를 잡아먹으려 그러는 거지. 첫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후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지프로 지어진 허름한 집은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으악, 돼지 살려. 그렇게 첫째 돼지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둘째의 나무집으로 쫓아온 늑대가 또 다시 말했어요. 얘들아, 이리 나와봐. 문 좀 열어줘. 안 돼! 절대 열어주지 않을 거야! 이번에도 돼지 형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후후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둘째의 집은 입김 단 2번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으악! 돼지 형제 살려! 그렇게 돼지 형제는 막내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막내야, 살려줘. 지프로 지은 집이 늑대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가고 말았어. 막내야, 살려줘! 나무로 지은 집이 늑대의 입김 2번에 무너지고 말았어! 그 말을 들은 막내 돼지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끈질기게 쫓아온 늑대는 이번에도 막내의 집 앞에서 말했어요. 얘들아, 어서 나와. 안 그러면 이번에도 집을 날려버린다. 집 안에 있던 돼지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막내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늑대야, 이 집은 아주 튼튼하단다.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 그 말을 들은 늑대는 있는 힘껏 입김을 불었어요. 후, 후, 후 3번이나 입김을 불었지만 막내의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 집은 조금 튼튼하게 지었다 이거지? 늑대는 집을 부숴버릴 생각으로 벽돌집에 벽을 걷어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너지라는 벽은 무너지지 않고 늑대의 발만 퉁퉁 부어 올랐어요.
아이고, 늑대 죽는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집을 바라보며 늑대는 말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늑대는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들어가려 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냄비를 벽난로에 올려놓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굴뚝으로 내려온 늑대는 뜨거운 냄비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아 뜨거, 늑대 살려. 뜨거운 물에 풍덩 빠진 늑대는 펄쩍 뛰며 달아났어요. 이야, 막내야, 늑대가 도망쳤어. 고마워 막내야. 덕분에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막내는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늑대를 물리쳤어요. 형들도 더 이상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튼튼한 집을 짓도록 해요. 그 말을 들은 첫째와 둘째는 막내의 집 옆에 각자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어요. 땡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내의 도움으로 열심히 집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우와! 완성이다. 형들 모두 고생했어요. 그렇게 각자의 튼튼한 집이 완성되었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튼튼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안녕, 오늘은 코코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깊은 산 속에 여러 곤충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대. 그 마을에는 열심히 식량을 모으며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들이 살고 있었지. 개미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땡볕 아래에서 쉬지 않고 일했어. 마을에는 노래를 사랑하는 배짱이도 살고 있었어. 배짱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만 불렀지. 배짱이는 이 더운 날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어. 하루는 배짱이가 개미들을 놀리듯이 말했어. 개미야, 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거야? 밖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말이야.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모아야 해. 너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보낼 수 없을 거야. 그 말에 배짱이는 그저 비웃기만 했어. 겨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곧 배짱이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 개미들은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었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올해 농사도 정말 잘 되었구나. 하지만 게으른 배짱이는 여전히 노래만 부르며 생각했지. 이거 봐, 아직도 가을이잖아. 겨울은 한참 남았다고. 결국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 눈이 쌓이자 개미들은 모아둔 음식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지. 배짱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 배는 고파오고 날씨는 너무나도 추워졌어. 벌써 겨울이라고?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마침내 개미의 집을 찾아갔지. 배짱이는 개미들을 불렀어. 개미들아, 나 좀 살려줘. 너무 춥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지난 여름에 만났던 개미가 나왔어. 겨울을 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이겨낼 수 없어. 우리들은 여름 내내 준비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 너의 말이 맞았어. 지난 여름에 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 번만 도와줘. 다음부터는 나도 함께 일할게. 배짱이의 불쌍한 처지를 이해한 개미들은 기꺼이 배짱이를 집으로 들여 보내줬어. 배짱이는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개미들이 모아둔 음식을 나눠 먹었어. 행복해진 배짱이는 개미들에게 노래하며 감사함을 표했어. 개미들아, 너무너무 고마워. 다음 여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개미들과 배짱이는 무사히 겨울을 이겨냈어. 다음해 여름, 배짱이도 어느새 개미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고 노래를 부르며 개미들을 즐겁게 해주었지. 그 모습을 본 개미가 말했어. 배짱이와 함께 일해서 너무 즐거워졌어.
아직 일은 잘 못하지만 덕분에 노래를 들으며 일하게 됐네. 배짱이도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 열심히 연습해서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최고의 일꾼이 될게. 개미들 모두 배짱이의 대답에 웃음 지었지. 이제 개미들은 힘들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닌 배짱이의 노래를 들으며 때로는 즐거운 날도 이어졌어.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에서 준비성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잘 배웠지? 우리도 개미 친구들처럼 성실한 하루를 보내보자고. 크리스마스 선물. 안녕. 오늘은 보리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작은 마을에 제임스와 엘라라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돈이 없었지만 서로를 매우 사랑했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비밀로 한 채 선물을 주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엘라는 제임스가 가장 좋아하는 오래된 손목시계에 어울릴 멋진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어요. 제임스에게 새 손목시계 줄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했던 엘라는 결국 자신의 긴 금발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애지중지 길러온 머리카락이었지만 엘라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라는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제임스를 위한 시계줄을 샀습니다. 한편 제임스는 엘라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아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아름다운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제임스는 엘라에게 줄 머리핀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시계를 팔았습니다. 엘라를 위해서라면 이런 시계 따위는 아깝지 않아. 그리고 머리핀 상점으로 갔습니다. 점원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던 제임스는 결국 엘라에게 어울릴 예쁜 머리핀을 골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엘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사온 시계줄을 제임스에게 줬습니다. 제임스는 시계를 팔아서 사온 머리핀을 엘라에게 선물했죠.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했지만 크게 웃었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시계줄을 선물했는데 나는 시계를 팔았네? 나는 머리를 잘랐는데 당신이 머리핀을 사줬어.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판 것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행동이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엘라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를 통해 물건보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겠지? 여우와 두루미. 안녕. 오늘은 곰이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여우는 두루미와 친한 친구였어요. 생긴 모습은 달랐지만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았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루미야,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와서 먹지 않을래? 두루미는 약속한 시간이 되어 여우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이하며 둥근 접시에 수프를 담아내왔어요. 그러나 두루미는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미는 부리가 길어 접시에 담긴 수프를 콕콕 집을 뿐 핥아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우는 접시에 담긴 수프를 싹싹 핥아 먹었답니다. 두루미야, 왜 안 먹어? 맛이 없나? 결국 쫄쫄 굶은 채 돌아온 두루미는 여우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네 집을 방문하자 두루미는 호리병에 물고기를 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우가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혀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호리병 안에 음식까지는 닿지를 않았거든요. 하지만 두루미는 긴 부리를 이용해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맛있는 물고기를 왜 안 먹니?
내가 힘들게 잡은 건데. 결국 둘은 사이가 나빠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고슴도치는 여우와 두루미를 같이 불러 말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친구가 먹지 못하면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해. 고슴도치는 수프와 물고기를 여우와 두루미에게 대접했습니다. 여우에게는 긴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여우는 젓가락을 이용해 호리병 속에 물고기를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에게는 숟가락을 주었지요. 두루미는 숟가락으로 수프를 맛있게 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슴도치의 현명한 행동 덕에 여우, 두루미는 모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 두루미는 웃으며 서로가 좋은 친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 소가 된 게으름뱅이. 안녕, 오늘은 보리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에 잠꾸러기 소년이 있었어. 매일 먹고 자는 게 하루 내내 하는 일의 전부였지. 게으름이 지나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어. 보다 못한 어른들이 소년에게 말했어. 밥 먹고 자면 소가 된단다. 소년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 소가 되면 풀 뜯어먹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 되고 좋지 않나?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소년은 지나가던 할아버지를 만났어. 할아버지는 장난기 가득한 소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지. 그리고는 소머리 모양의 탈을 주었어. 이것을 얼굴에 쓰면 소가 될 수 있단다. 소년은 소가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 탈을 쓴 소년은 금세 소로 변해버렸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팔아버렸어. 사람들을 꿰어내 소로 만들어 파는 사기꾼이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소를 팔면서 심각하게 말했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일을 안 하면 매를 때리세요. 그러면 일을 잘한답니다. 팔려간 소는 하루 내내 일을 해야 했어.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울음소리만 날 뿐이었어.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매를 맞았지. 사람들은 소년이 소로 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소년은 죽고 싶었어. 맞아.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물을 먹자. 소년은 기회를 보아 주인 몰래 물을 먹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죽을 생각으로 물을 먹은 소년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였지. 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 이제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거야. 소가 되는 건 하나도 좋지 않았어. 그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소년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해.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에서 게으름을 부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지? 별나무 이야기. 안녕, 오늘은 코코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번에는 베트남 전래동화를 들려줄게. 우리나라의 흥부와 놀부 이야기와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 자, 그럼 시작.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두 형제가 살았어. 동생은 착했지만 형은 욕심이 많았지. 시간이 흘러 형은 결혼하는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되었어.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내 것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지? 에라 모르겠다. 낡은 집 하나랑 쓸모없는 나무나 하나 줘서 내보내자. 형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동생은 적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좀 더 가지는 것이 맞겠지. 나무 한 그루라도 정성껏 가꾸면 보답이 올 거야. 동생은 전 재산인 나무를 정성껏 키웠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 동생은 하나뿐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자 기뻤어. 그런데 어느 날 크고 이상하게 생긴 새가 날아와 열매를 먹어치웠지.
이를 본 동생은 슬펐어. 아이고, 새야,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나의 전 재산을 먹으면 어떡하니? 새는 구슬피 오는 동생을 보고 안타까운 듯 말했어. 세 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오면 황금을 채워줄게. 동생은 작은 주머니 3개를 만들어 가져왔어. 새는 동생을 태워 보물이 가득한 섬으로 날아갔어. 동생은 주머니에 황금을 채워 돌아왔어. 이 황금을 바탕으로 동생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 형은 동생이 벨나무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우야, 내가 나의 재산을 줄 테니 별나무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예, 형님.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나무가 필요 없어요. 형도 역시 벨나무를 정성껏 키웠어. 그랬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새가 날아와 열매를 쪼아 먹었지. 형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새를 타고 보물섬으로 향했어. 그런데 동생과 다른 점이 있었어. 주머니는 12개나 되었고 크기도 아주 컸어. 그것도 모자라 허리춤이며 주머니에도 마구마구 보물을 쑤셔 넣었지. 형이 너무 많은 보물을 담았는지 돌아오는 길에 지친 새가 말했어. 아이고, 너무 무거워. 보물을 조금 덜어내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빨리 가기나 해. 결국 힘이 빠진 새는 휘청거렸어. 아이코, 그러자 형은 중심을 잃고 보물과 함께 바다에 빠져 가라앉고 말았어. 바다에 빠진 형을 뒤로 하고 새는 멀리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를 통해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겠지?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나를 또 찾아와줘. 안녕.